미군의 갑작스러운 일본 주둔병력 철수 결정 소식에 일본 정부는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이 끊이지 않는데 미군이 일본을 떠난다는 소식에 모두가 공포에 질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병력 강화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게 무기를 독점 제공하며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미국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후쿠시마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처리수 방류에 대한 유감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호텐마 비행장에서 유기불소 화합물인 과부라옥 탄술폰산을 포함한 처리수를 방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미국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류하지 않는 처분 방법 등 대체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본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주일 미군 기지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오키나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를 참지 않고 미군을 향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주일 미군을 향해 제발 오키나와를 떠나라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부라옥 탄산과 PFOS를 포함한 오염수를 리터당 2.5나노그램 수준으로 정화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이고 방류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정화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로 얼만큼 배출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현 기노환시의 경우 미군이 처리수를 배출한 첫날 하수를 분석한 결과 PFOA가 모두 합쳐서 리터당 합계 670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정한 목표치 50나노그램의 1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측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검출 결과가 미군의 주장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미군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까지 기지에 얼마나 많은 오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흥분했습니다. 주일미군은 1957년부터 오키나와 기지 근처에 머물며 일본과 태평양 일대를 수호하는 해외 주둔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중요 기지로 향후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문제는 주일미군은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들 주일미군에 대한 반감을 정립해왔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치안에 문제가 생겨도 이들 주일미군을 일본법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국 사법기관이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죄목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범죄 역시 중범죄가 많아 일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1995년에는 주일미군이 일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6년에는 주일미군 군무원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일도 벌어지면서 오키나와 전역에서 주일미군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972년부터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총 5,910건이며 575건의 흉악범죄가 발생해 일본 시민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말하며 오키나와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일본 정부를 향해 주일미군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처리수 문제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겹치면서 미군에 대한 증오는 일본 정계에서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미군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주일미군 분담금을 늘리면서까지 미국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이 내야 하는 분담금은 2,110억 에우로 하나로 따지면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일미군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거주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말과 함께 주일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미군의 강경 반응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의 발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기 위해 주일미군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미국은 주일미군을 움직여 대만에 파견할 것을 골자로 한 미일 공동작전 계획을 마련해 계획의 초안을 조만간 작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계획에는 일본 자위대가 규슈에 위치한 난세이 군도에 임시 공격 거점을 설치하여 이 지역에서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펼친 중국과의 전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전 가능하도록 한 이 계획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미국이 짜낸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일미군의 존재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병력이 움직이기 전에
주일 미군이 먼저 나서 전쟁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미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미국은 전략의 중심을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재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한국이 계획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존재를 의식하며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전개된 작전을 주한미군으로 바꾸면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한미군의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미군 병력을 한국으로 돌려 이를 강화할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강화를 위해 여러 준비를 거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전력 강화였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국에게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판매를 쉽게 허가했습니다. 합동직격 탄용 유도 장치 KMU 556 3,953개와 KMU 557 1,981개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 부품 역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술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도 왜 미국이 한국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약속했는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지원들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대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억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일미군 철수와 주한미군 강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승인한 내용 역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군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에는 애매하게 태평양 지역 부대 강화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주한미군이었고 이들 수를 늘린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블랙캣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보융합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알려진 정보융합센터는 한국에 처음 건설되는 것으로 미국이 한국을 전략수행에 있어 중요 장소로 격상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으로 무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에 전개했던 전력을 한국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필요 없다고 내지른 일본을 실제로 버리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순환 배치된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미국에서 인수해 실전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라칼린 미국 방부 정책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하며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평가하면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 언급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해 이를 막기 위한 1차 방어 라인으로 한국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건너와 주한미군으로 편입된다면 중국도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한국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철수를 막기 위해 주일미군 사령관을 찾아가 철수한다는 생각을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애원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떠나간 패를 다시 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문제였던 주일미군 군사기지 이전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군을 위해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한국으로 모든 시설을 다 옮기면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 모든 일이 한국 때문이라며 사실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강력한 미군 병력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분노한 미국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향후 일본의 대처가 기대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